"한번 만나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인제 어떤 경우도 네. 완전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 오프 따로 만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네.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오픈이에요. 아 그 채팅 안에서 먼저. 예예. 음. 그러니까 그 만나는 거를 갖다가 그 채팅이나 이쪽으로 가는 거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채팅이랑 카톡 채팅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한 문자. 거죠. 예예. 음. 근데 뭔 욕심에 그걸 하냐면 그거 하면 하는 대로 그대로 인제 자기가 그거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당장 편하자." 그리고 뭐 "비밀 이야기." 자꾸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네. 가면. 그래서 일부러 사기를 치거나 네. 아니면은 자기 목적대로 인제 이용을 하거나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카톡 주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카톡으로, 뭐 하니까 카톡으로 이렇게 하고 카톡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음. 또는 페이스북에서도 메신저로만 끌고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거 케이스는 전부 차단 대상이에요, 음. 대부분 다. 음. 고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인맥이 확장이 안 되고 SNS를 쓰는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절대 피해야 되는 거. 아 네. 네. 저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자꾸만 인제 카톡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예. 그 안에서 그러니까 댓글 다는 식으로 주고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메신저도 아닌 당 내가 뭘 올렸으면 거기다 제 댓글, 제 댓글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 예. 그럼 뭐 만약에 만나야 되는 것도 거기다 약속 장소를 정하고 예. 그래서 거기. 지금 박은선님 경우도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네. 어 교육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외에는 지금 그 질문이라든가 이런 게 네. 이순자 님은 서툴기는 해도 그래도 뭐 하면 글로 쓰고 그다음에 인제 뭐 댓글로 달고 이러면서 질문이 있잖아요. 네. 박은선 님 질문이 일체 없으세요. 그러면 인제 어떻게 되냐. 내일 수업 끝나잖아요. 네. 내일 아침 수업. 그러면 인제 앞으로는 정말. 뭔 일이 있어도 저한테 네. 인제 연락하실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 평상시에 안 해 놨기 때문에. 아 왜냐면 이게 인제 그게 빨리 그쪽으로 이렇게 이행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고거는 안 하고 인제 수업 시간을 수업 기다리는 거죠. 시간이나. 제가 네. 그래서 요 코칭을 이번으로 네. 다 끝내요. 아. 예, 이번으로 다 끝내는 이유가 뭐냐면 가만 네. 다른 분들도 봤더니 네. 코칭을 받는 분들이 안 받는 분들보다 더 잘 돼야 될 텐데 쪼금이라도. 왜냐하면 들인 네. 공이 있으니까. 근데 그쵸. 코칭을 받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되셔 가지고 온라인에서 평소 소통을 안 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 그냥 코칭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아 도움이 될까?' 해서 코칭을 시작했는데 '코칭을 하면 네. 안 되겠구나.' 아 인제 저를 잠깐 뭐 댓글에다 언급하신 게 인제 고런 말씀이신 거예요? 댓글을.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댓글을 제가 인제 매달아 놓으면은 그거 하나의 질문이 끝난 게 아니라 저는 그다음에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게 되잖아요. 여쭤보게 되면은 예. 그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거는 하나도 못하고 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만다라트를 제가 여쭤봤다. 그럼 하나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 이제 제가 계속 질문을 계속 연계돼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와서 그분은 제가 하는 거 보고 그냥 가야 된다는 생각인지 저는 쪼끔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 그건 초창기에 지금 들어가셔도. 그건 이벤트 이야기시잖아요. 아니요. 인제 우리가 그쵸. 참석해서. 그렇죠. 이벤트는 당연히 와 가지고 즉흥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은 원래는 우선권이 없는 거예요, 미리. 원래가. 네. 예. 원래는 그거는 제가 취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여쭤보고 제일 싶다.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벤트가 실제 시작되기 전까지 들어오는 거. 원래는 이벤트 시작 전까지도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이벤트를 토요일 날 하기로 했으면 네. 질문은 이쪽에서 준비하는 것 때문에 아, 목요일까지만 받기도 하고 그래요. 원래는 만약에 무슨 요일, 올려놓는 거를 네. 올려놓는 거는 목요일까지 해주시면 그래야 제가 금요일 날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목요일까지만 들어온 것만 가지고 이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런 음, 게 더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음. 어 그럼 제가 이제 그 질문이라는 게는 뭐예요? 그러면 대표님 질문은 뭐예요? 토론 같은 데다 올려놓는 거 이야기. 이벤트 안에 보면 토론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예. 지금 말씀드리고 지금 평상시에 지금 제가 질문을 안 한다는 안 아, 올린다는 건 평소에 제 타임라인이라든가 아, 제가 타임라인. 날마다 일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 저한테 배우거나 이렇게 코칭 받는 분들 네. 그분들이 밑에서 댓글로 소통할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골뱅이 유영진 뭐 해가지고 이야기 진행하고 어저께 거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도 같은데 잠깐만요. 음. 제가 근데 그 내용이 대표님 그거 그 질문 지금 적어 놓으신 거 보니까 뭐였죠? 성경 얘기 쪽도 많이 이렇게 막 풀어 놓으셨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상관없이 전혀 제가 상관없는 거예요. 묻고 싶은 거를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걸 여쭤보라는 거잖아요. 예, 제가 묵상하는 내용 물어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건 제가 바라는 바도 아니고 별로. 자, 요게 이제 네, 제 거, 지금 페이스북이잖아요. 그러면 네, 항상 오늘 걸로 치면 오늘 거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저께 걸로 치면 지금 방송 우리 거 나가고 있네요. 네, 예,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 해가지고 나가고 있잖아요. 화요일 거, 이건 어저께 거, 네, 오늘 수요일이니까. 자, 그러면 내용하고 상관없이 밑에가 이제 댓글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네, 그 내용을, 아래 이렇게 보면 저도 여기에다가 제가 책 읽은 거 그냥 메모해 놨잖아요. 이거. 네, 그리고 여기는 이순자님이 이렇게 쓰고 계시고 여긴 윤설이님이 와가지고 이야기 나누시고 영미님도 여기에다가 네, 적어 놓으셨고 요런 이순자님은 뭐 2건, 3건 이렇게 올려놓으셨네요. 네, 윤명정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화면 음, 캡처해가지고 네, 예 이렇게 하면서 네, 하루 동안 쓸 이야기들 이렇게 올리면 자 네, 그러면 박은서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박은서님이 쓰신 거를 저만 봐요? 아니면 박은서님의 패친이나 제 패친 분들이 볼 수 있어요? 두 부류 다요. 예, 그게 아니, SNS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활동인 거예요. 그게 소셜. 네, 그렇지 음, 않고 둘만 네, 보는 자리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프라이빗한 거잖아요. 음, 사적인 거. 그러니까 네, 그건 네, SNS 쓰는 방법이 아닌 거죠. 음, 그거는. 아, 여기, 그러니까 꼭 여기에다 쓰시라는 게 아니고 네, 네, 여기에다 제가 쓸 때도 여기를 보면 네, 제가 그 책을 빌려주신 게 유지희님이 빌려주신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다가 골뱅이 유지희님 해가지고 언급을 했죠, 제가. 아, 네, 예, 그러면 유지희님이 내가 빌려드린 책을 유영진님이 요거를 계속해서 지금 읽고 있는 중이구나. 어디쯤 네, 읽고 있고 의견이 어떻구나 이걸 알 거 아니에요. 네. 예, 여기에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요 전날 글에 또 가볼게요. 이렇게 가보면 월요일 거를 가보죠. 전혀 올린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번도 아니 그 거기다.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기 월요일 날 거 요거 저거 라이브 방송한 거고 요게 월요일 거 제가 한 거네요. 네, 그러면 월요일 걸 이렇게 가보면 밑에 또 역시나 여기 밑에 제가 요렇게 써놨죠. 스마트 시대 네, 에볼루션 네, 해가지고 네, 요렇게 이렇게 하고 이야기 도중에 유지희님이 빌려주셔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유지희님한테 알림이 가는 거예요.
아, 그럼 유지님은 빌려준 책을 월요일 읽듯이. 날은 여기를 지금 읽고 의견이 이렇고 그 다음에 화요일은 이렇게 읽고 이렇구나. 이 느낌을 하는. 그러면 여기 아래 보면 지금 이렇게 좋아요 누른 사람 중에 유지님이 들어 계시죠? 네. 예, 네. 그렇죠? 아, 네. 네, 이렇게 상호작용, 공개적으로 다수가 상호작용하는 이게 SNS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네. 제가 일일이 유지님한테 연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제가 빌려받은 책을 계속해서 그 유지님한테 이야기를 꼭 이렇게 알려드려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나중에 뵀을 때 그냥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내도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공개적이지 않고 그 사람들끼리의 이야기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채팅인 거예요. 그건 채팅이고 따로 그냥 만난 거고. 예, 근데 네. SNS에서는 검증이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자 그러면 다 만나주세요? 아니요. 아니죠. 네. 예. 근데 SNS에서 만났다 그래갖고 전부 채팅하자 그러면 이제 채팅 가갖고 메신저에서 그냥 이야기하고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예. 그래서 할 때는 공개된 SNS 들어온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SNS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양쪽의 브랜드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네. 왜냐하면 아는 네. 사람들이 제 패친 분들도 박은서님이 네. 이거 요쪽 강사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거를 계속 알게 네.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박은서님이 요쪽 패친이니까 내 네. 패친도 있네? 그럼 누구 이야기 물어봐도 되겠네? 요런 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러면서 관계가 강화되고 확장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네. SNS를 하게 되면 네. 개인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브랜드가 더 필요하거나 인맥이 네. 더 필요하거나 이런 네. 것들이 계속 강화가 돼가는 거죠. 음. 예. 힘은 적게 들이는데 네. 고작해야 글 네. 뭐 짧은 글 하나나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은 글은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소셜 미디어 서비스는 네. 컨텐츠를 제대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만드는 영상이라든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이나 블로그에 올라가는 글이나 이거는 아무래도 신경을 좀 더 쓰는 거죠. 그죠? 네. 예, 네. 그런데 SNS는 거기에 올리는 거 대비의 컨텐츠가 중심이 아니고 관계 네. 중심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글이 가벼워요. 좀 부담이 덜해요. 네. 네. 뭐 똑같이 글을 올려도 블로그에 올리면 사진을 뭐 어느 위치에 네. 하고 막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페이스북은 사진 올리는 위치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 올리면 올라가고 10개 올리면 네. 올라가고 네. 이렇게 막 올리잖아요. 다 아래쪽에 몰리고. 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게 이유가 여긴 SNS니까. 예. 그래서 뭐 오늘 하루라도 네. 자꾸 노력을 하시는 게 그 네.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이순자님 거에다도 뭐 안양대 교육 관련된 거 거기에다 막 물어보고 네. 저한테도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내일 아침에는 요런 내용 가지고 한번 네.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댓글을 아. 달아놓고 막 이런 거를 미리 해놓으면 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야기 진도가 훨씬 더 편하잖아요. 준비된 상태로 들으실 수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SNS는 쓰는 용도가 그런 거예요. 네. 예.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저 한 번도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음. 얼른 생각에 그러면 이번 코칭 끝나면 땡인가? 아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걸 지금 아마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알고는 이벤트만 생각하는 게 이게 그 이벤트 빨리 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댓글 다신 거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질문을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청 사례. 네, 여기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꼭 이벤트 여기가 아니고
네. 모든 곳에서 페이스북의 모든 곳에서 이벤트 안에 있는 글에다 토론에다도 댓글, 뭐 그 다음에 그룹도 그룹 네. 안에서도 댓글, 그 다음에 남의 담벼락이든 내 담벼락이든 글 밑에서 또 댓글. 그러니까 음. 댓글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네. 모든 거를 오늘부터 모든 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글보다 네. 페이스북에서는 댓글이 더 중요한 활동이에요. 인제 가끔씩 그 생각은 해 봐요. 이렇게 댓글 매달으면 한참 바쁘실 때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처음에 말씀하신 거를 그 생각을 안 하고 '아 이벤트에 뭐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된다.' 아니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인제 오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해했고요. 바쁠 때 페이스북을 볼 것 같으세요? 안 볼 것 같으세요? 안 볼 것 같으시 안 보죠. 그니까. 예, 스스로가 그거는 신경 쓰지 말아야지 예. 알아서 조절하신다는 댓글은, 말씀이잖아. 음. 댓글은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앞에 있는 걸 전제로 하지 않고 네. 쓰는 거예요. 그쵸? 내가 그리고 아무 때나 볼 수 밖에서 있다. 만나거나 전화 네. 통화를 하거나 네. 채팅 종류나 이런 거는 거의 앞에 있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카톡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가 달려 있잖아요. 훅 네. 날려놓고 지금 네. 보나 안 보나 막 맞아요. 이런 거 해가면서 네네. 근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댓글은 또 그 그룹이나 이벤트에 있는 댓글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동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편할 때 쓰는 거고 아. 상대방은 상대방 편할 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음. 좀 싼 시간을 쓰는 거예요. 둘 다 서로. 네. 네네. 그래서 자기가 역으로 이야기하면 네. 급할 때는 댓글로 쓰기가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럴 급할 때는. 네네. 그래서 언제쯤 급하지 않은 것들을 주로 해소하는 게 댓글이에요. 그리고 아. 그럴 때도 쓰는 요령이 있어요. 급하다 그래서 바로 전화하고 뭐하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다 먼저 올리는 거예요. 글을 올리거나 댓글에 페이스북에다 글이나 댓글로 상대방을 언급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 상황 놓고 네. 네. 내 마지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내가 기다리고 급할 때는 내가 네네. 급할 때는 딱 해 놓고 사실은 이거 지금 얼른 이야기 들어 가지고 안양대 답변을 지금 줘야 아 되는데 거기 네. 평생교육원에 근데 네. 30분 후까지 줘야 되는데 지금 이순자님 아직 이거 안 보셨네? 올려 놓고 5 분이면 5분 딱 지난 다음에 바로 그다음에 인제 메신저나 아 카톡이나 네. 메신저나 아니면 음. 문자나 이런 걸로 올려 놓으신 거 아직 못 보신 것 같은데 사실 30분 후까지 답변을 아 드려야 돼서요. 그래서 네. 그 자세한 내용은 그걸 읽으시면서 좀 네. 답변을 주시면 좋겠어요. 파일은 거기 첨부해 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 공개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급한 네. 것도 해 가면서. 네. 음 예. 알겠습니다. 내일로 땡 하면 안 되죠. 제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럼 뭐 인제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건 음 편하신 대로. 왜냐하면 이게 뭐 이게 뭐라고 할 건 소통 아닌데. 예. 네. 아니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걸 지금 몰랐어요. 네. 그래서 한 번도 매달은 적이 없을 거예요. 거기 뭐 따로 질문한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기다린 이게 거죠 오히려. 좋은 네. 점이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인제 내가 사실 필요로 하는 걸 쪼끔만 미리 신경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많은 거를 미리 준비할 수가 있어요. 비싸지 않은 대표님께서. 시간이 아니에요. 서로가. 음 그러니까 박은서 님도 내가 네. 지금 필요로 하는 어떤 MVP든 네. 프로젝트든 아니면 지금 당면 과제들 자잘한 거든 내가 네. 궁금한 거를 쫙 깔아 놓고 미리 SNS에다 네. 다 깔아 놓고 그 상태에서 딴 일들 인제 진짜 급한 것만 처리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 답들이 들어오잖아요. 깔아 뭐 놓는다는 거는 무슨 미리 다 말씀이세요? 미리 질문을 댓글을
저 말고도 이순자님한테도 날리고 또 뭐 배동수님한테도 날리고 다 뭐 공원장님한테 필요한 데다가 다 날려놓잖아요. 네. 그러면 답변들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 예. 치과 쪽 관련된 것도 여쭤봐 놓고 뭐 그다음에 코칭 받을 거에 대한 준비도 미리 올려놓고 안양대도 네. 올려놓고 막 이렇게 올려놓고 나는 내 네. 볼일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 뜨면 올려놓고 네. 오전에 내 볼일 다 보고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나서 짜투리 시간에 이렇게 갖고 확인하고 또 질문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쫙 할 수가 있잖아요. 미리. 그러면 내가 스케줄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정말 많은 걸 처리하는데 부담 안 주고 상대방도 부담 안 주고 나도 부담 없이 그 일들을 싹 처리하니까 네. 나는 큰 시간을 몰아서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코칭이 끝나도 네. 사실상은 코칭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면 질문 그리고 비용도 따로 안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하면 되냐? 굳이 필요한 보상은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거를 누군가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나한테. 네, 그렇죠. 박은서님한테 딴 분들도 언급을 해갖고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에 이제 답변을 내가 받은 만큼 또 나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댓글을 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살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만한 곳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살만한 곳이 되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네.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가야 되구나. 예. 그러니까 굉장히 SNS가 네. 큰 도구예요. 음, 아주 중요한 도구고 그리고 그래서 네. 요걸 활용해 갖고 네. 그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네. 그걸 조중동이 막은 거예요. 자기들 미디어의 그 네.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았잖아요. 네. 사람들한테 계속 세뇌를 한 거죠. 네. SNS면 뭐가 개인 번호가 아니죠. 개인 정보가 나간다, 뭐 한다. 그래갖고 사고 났다. 막 이런 것들만 계속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드디어는 사람들이 조중동이 없어도 자기들끼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거 왜 해? 하지 마. 그거 하면은 뭐가 안 좋고 그러니까 신경 써주는 척 하면서 서로 발목을 잡는 거예요. 벌써 가입들 안 해요. 무서워서 뭐 안 해. 뭐 그렇죠. 쇼핑 가는 것도 안 하고 이런 자체를 안 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지금 주류가 돼 있는 게 우리나라만 지금 그렇게 됐고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은 너무 좋은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인도라든가 뭐 인구는 많고 그 다음에 국가 인프라나 이런 거는 좋지 않은데도 네. 안 좋은데도 단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사회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잘 쓰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활용을 충분히 하시고 네. 예. 또 다른 거 또 있으세요? 질문을 아니요.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니까. 네. 아니 이제 말씀 안 해줬으면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대한 댓글 안 매달을지요. 제가 안 매달고 네. 뭐 토론에 들어갈 때 잠깐 하고 뭐 네. 없으면 눈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건데 네. 아니니까 아니라 제가 이제 MVP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지금 딱 하나 했어요. 학교 가는 거 지금 하나 목표 중에 하나를 했어요. 지금 다른 거 뭐 실버 강의라든지 뭐 운동하기 이런 거는 아직 못했고 실천도 안 되고요.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원래는 학교도 댓글만 가지고 거의 가능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댓글 자체가. 네, 지금. 근데 뭐냐면 페이스북에서 패친을 몇 명을 맺을 수 있어요? 5,000명이죠? 네. 그 중에 대학 교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은 학교 교수님도 같은 학교도 있고 검색을 하면 널린 게 교수예요. 네. 그리고 교수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고 배우고 그 사람이 올린 글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내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5천 명을 전부 다 교수진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하면서 관계 증진도 돼요. 대학교를 내가 다닌단 말이에요. 학교를 네. 네. 교수하고 그 정도 관계 증진이 가능할까요? 페이스북이 없다고 할 안 때. 안 돼요. 안 이렇게 돼요. 네, 대면에서는 안 돼. 어려운 존재예요. 그리고 따로 가서 만나고 자꾸 전화하고 야, 싫어요. 이게 싫기도 하고 위험한 일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게 오프라인이에요. 거기에다 비용도 시간 비용이나 금전 비용이 지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오프라인 학교예요. 지금 월수 저녁에 가고 있거든요. 오늘 또 저녁에 지금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렇게 나중에. 되는데 온라인에서 댓글로 그렇게 주고받으면 관계 증진도 되고 그 교수들의 네트워크 있잖아요. 뒤에 있는 네, 친구 네, 그런 분들도 전부 다 내가 다 필요한 만큼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더 커져요. 오프라인 학교보다. 잘 다녀오세요.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제가 이제, 어, 오프라인, 이제 관계 이렇게 맺으면서 느낀 게, 네. 온라인상에,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관계 맺을 때, 이제 제가 이제 페이스북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네. 지금 이제 느끼는 건데, 온라인상에서 만남을, 패치를 맺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 상하 관계? 네. 그거 있잖아요. 그게 좀 더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내가 교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관계가 완전히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그렇죠. 교수님, 이렇게. 근데 학생, 근데 온라인에서 만나니까 그게 조금 부드러워지는 건 있더라고요. 저 당연히 사람이 부드러운 나를 거예요. 몰라. 예. 근데 대우가 틀린 거예요. 그, 그런 차이를 제가 조금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온라인은 SNS는 네, 정보가 다양하잖아요. 또 여러 명 속에 있으니까 네, 훨씬 더 평등하고 기회가 네, 균등해요.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오프라인은 정보가 서로 없어요. 네, 오프라인은 이 네, 교수 뒤에 어떤 네트워크 있고 이 네, 교수가 어떤 식의 다른 그 뭐랄까 가치관을 갖고 있거나 이런 정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교수도 학생에 대해서 마찬가지 입장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권위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모르니까 네. 권위로 계속 찍어 누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야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예. 근데 오프라인. 이제 네, 가족도 SNS에서 만나갖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함부로 못 하잖아요. 집에서는 막 어, 윽박 지르기도 하고 뭐 그냥 막 말을 막 하기도 하고 그걸 네,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온라인에서 이렇게 갖고 하게 되면 그래도 말을 할 때 남들 보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기본 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오프라인에서도 그 틀 안에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훨씬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네, 남 보는 사람 없으니까 나는 막 해도 돼. 막 이런 식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하면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착각하냐면 더 친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니에요. 그게 더 음, 불편한 관계인 거예요. 맞, 그래서 음, 온라인에서 오랫동안 소통하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심지어는 어떠냐면 몇 년 동안 안 봤는데 네, 근데 오늘 아침에도 보고 나온 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음, 사실은 그 소셜 서포터즈 코리아 멤버들은 1년에 잘해야 한두 번 봐요. 저번에 저 기본이. 12월에 한 번 보고, 뭐, 예, 그러니까 송년회 때 한번 보거나 네, 뭐 봄 같은데 이번에도 그때 시간 되냐고 여쭤보지 않았나요? 최미정님 대부도.
아니요. 안 여쭤봤어요? 네. 그 대부도에서 저희 다 끝났어요? 물어봤나? 아니요, 안 끝났어요. 음. 미리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게 4월 10, 오, 4월이에요? 네네. 그, 4월 13일 토요일, 4월 13일 토요일이고, 아니죠, 그, 오전 11시에 대부도에서 모이니까, 그 전에 각자, 이제 미리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참가비가 3만 원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점심, 저녁 먹고, 거기 바닷가예요. 예, 그러니까 가서 이제 같이 놀고 저기 하는데, 전부 그 온라인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함께 했던 분들이 네, 네. 대부분이에요. 작년에. 예, 그러니까, 하실 때 그렇게 이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참여를 같이 하시면. 근데 그럴 때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지난 송년회 때 봤거나, 근데 송년회 때도 못 뵌 분들을, 그런 분들이지만 온라인에서 매일같이 하던 분들 만나면 맨날 보던 사람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 막 착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앞전엔가, 장필규 소장님을 제가 몇 년 만에 뵌 거였는데, 12월에 아니요, 만나뵐 그때 말고, 그해 음. 봄에 저기를 갔었거든요. 대부도를. 아, 작년 봄에. 근데 대부도에서 뵐 때가 몇 년 만에 뵌 거였는데, 근데 뭐, 매일같이 뵈니까 그쵸.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제 봤었죠? 근데 한참 따져보니까 몇 년 된 거예요. 근데 항상, 예, 온라인상에 뵈니까 예. 얘기가, 그래서 훨씬 부드럽고 좋아요. 제가 그거 온라인에서 딱 하다가 저기를 느꼈어. 하면. 예, 온라인 생활하니까 대우가 좀 틀려지구나. 예. 오프라인에는 그런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사람 관계가 만날 때 만약에 네네. 제가 누구를 만난다 그런데 온라인상에는 그런 게 조금 많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게 그 차이점을 제가 딱 느낄 수 있는 게 그 차이점을 제가 이제 활동을 얼마 안 했지만 예. 그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 이런 게 매력이 있구나. 이제 예. 그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제가 뭐 학교를 갈 때 만약에 빠지거나 뭐 할 때도 이제 그런 거를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꼭. 그거를 넘어서 뭘 할 수가 있냐면, 교수진도 내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들을 또 필요한 글이라든가 필요한 주제에 대한 걸 북마크를 하거나 한 군데다 링크를 정리해 놓을 수 있죠. 네, 네. 그게 내 대학인 거예요. 그리고 듣다 보면 강의가 이게 전부 유용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네. 모든 과목이. 네, 맞아요. 그럴 때, 안 가고 그럴 때 내용을 줄이고, 또 근데 그거를 듣고 있는 게 있으니까 다른 대학을,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데를 수강 신청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수강하고 있으면 다른 거 신청을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하다가, 그 다음에, 질문을 더 이상 이쪽에는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어느 쪽이 훨씬 더 나아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올랐죠. 딱 온라인이 훨씬 나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간도 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오프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그 시간은 무조건 딴 걸 못 하는 거예요. 그쵸. 착각고 그 시간에 근데 갈 수. 온라인은 알람만 맞춰 놓거나 아니면 내가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몸에 배기만 하면 짜투리 시간으로 내가 대학을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실제는 우리는 가서 듣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앞뒤로 오가는 시간, 네, 그게 너무 많이 오게 돼요. 이것도 많은 게 아니라 실제는 이번에 뭐 다니시는 데를 전부 장학 과목이나 무료로 다니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돈을 들여서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지불해요. 조금 한 그 지불을 하기 위해서는 네.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이 돈을 마련할 때는 이거는 매출이 아니라 이익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으면 얻은 돈에
네. 경비를 빼고 남은 돈을 가지고 나는 등록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 시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시간이 또 늘어난다는 이야기인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전체로 보면 지불 대비 얻는 게 온라인에서 내가 만든 대학하고 오프라인 대학하고, 그리고 이 오프라인 대학에서 내가 거기를 다니면서 얻어진 인맥의 규모하고, 없어요. 그 시간 동안 내가 SNS에서 하면서 얻어지는 인맥의 규모하고 차이가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나중에 보시면. 네. 근데 이제 단지 뭐 하나 때문에 그러냐. 졸업장과 그 다음에 네, 졸업장. 졸업장과 그 다음에 스스로 뭐가 있냐면 약간 그 노예근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시간 고정 안 해놓으면 나는 공부 못해. 이런 그런 묘한 이런 가치관? 하여간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게 그런 게 대부분의 대학이 정말로 거기를 가야만이 할 수 있는 멋진 이제 그 뭐랄까 연구라든가 네. 싶은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이제 가야죠. 근데 그것만 진짜 대학이지 나머지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네. 내가 대학 자체를 들고 다닐 수 있고 필요할 때만 내가 척척 이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록이 대학 노트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 강의 들어가셔서 지금처럼 라이브 방송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죠. 그게 못하죠. 못하게 하는 교수가 훨씬 더 많아요. 네. 오히려 그 그렇죠. 라이브 방송 해도 됩니다 하는 교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또 봐야죠. 네. 그러면 앞으로의 세계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대학이 중점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온라인에서 애가 자기 방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람 사귀고 물어보고 답하고 막 하고 지내고 있는 거 사실은 그게 대학인데 애들한테 이제 어떡하냐면 옛날 사람이 그거 좀 그만하고 학교 갈 공부해. 그래가지고 요런 데 가갖고 졸업장 있어야 너 저기를 하지. 근데 네. 그게 부모가 틀린 거라는 거예요. 실제는 자식의 그 미래를 낭비시키는 일일 수도 있다. 물론 그것도 안 가고 집에서도 뭐 그냥 그런 교류 없이 그냥 게임만 하고 네. 뭐 하는데 그냥 당장 자기 즐거운 것만 하지 배우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 그건 다른 이야기죠. 예, 네. 그건 별개의 이야기.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그 제가 무슨 과목을 어디서 뭘 하시는지도 저는 전혀 모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무슨 말인지 그걸 이용해서 지금 SNS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예, 어떻게 활용하시면 된다 이런 거를.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이순자님이 어제 제 거에다 이제 댓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설문조사 할 경우에는 요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알아서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보통 일반적인 상황인 거예요. 보통 그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자고 밑에다 이제 달아놨는데 원래 그래도 욕심을 좀 더 냈던 거는 오프라인에서 그 교육하는 시간은 3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과정 전부 다 해가지고 네. 하루 네, 딱 한 번 3시간 네. 그거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색 갖추기가 돼버리는 거지.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물론 그 시간에 배우시는 건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그게 동기가 돼서 다음에 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긴 있죠. 근데 실제 강사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그걸로 다 갖춰줄 수 있느냐. 저도 안 그래서 뭐냐면 온라인 쪽으로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수업 이후에라도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냈는데 욕심이었구나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오신 분들이 다 그런 상황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그때 3시간을 그냥 충실하게 하는 걸로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아까 그 슬라이드 그거 좀 볼까요? 네. 예. 질문은 많이 매달렸습니다. 예. 화면이 올라가지고 안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네.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댓글을 만든 게 원래 정거는 아시죠? 네, 저 한 번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댓글을 활용하거나 이해하고 있는 게 네. 훨씬 보통 생각하시는 댓글하고 다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네. 이게 진짜 힘 적게 들이고 많은 걸 얻을 네. 수 있는 건데 그런 욕심이 이제 있는 거죠. 자, 이제 가면 당일날은 이렇게 이건 네. 표지고 근데 이 경우에도 하다 말고 하단에 제 네. 얼굴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바로 그분들한테 제 이제 저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대표님 바로 필요한 또 만큼. 제가 지금 이게 배우고 싶어요. 어떤 그러면 게요? 제가 예. 질문을 어떻게 매달아요? 저 이거에 지금 이렇게요. 배우고 싶어요. 예. 제일 항상 필요한 거는 제일 좋은 거는 댓글은 짧잖아요. 댓글은 길게 달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자료를 링크나 캡처나 이런 네.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힘은 적게 들이고 네. 많은 걸 제대로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화면 캡처부터 얼른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네. 화면 보고 있는데 막혔어. 그러면 프린트 스크린 딱 눌러가지고 프린트 네. 스크린 쓰고 계시죠? 네. 오른쪽에 또 이렇게 보면은 화면 캡처 기능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빨리 해요, 다른 분들보다. 그러니까는 뭐 컨트롤 S 컨트롤 아니죠. 컨트롤 윈도우 쉬프트 컨트롤 S. S 이렇게 해서도 했는데 예. 오른쪽 하단에 보니까 그거 왜 있지? 연결 와이파이 이렇게 해서 위치 설정과 옆에 보면 화면 캡처가 저는 있더라고요. 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데스크탑 지금 이거 그거는 근데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 안에가 네. 키보드 자체가 PRTSC라고 버튼이 있잖아요. 네. 제 거는 없어요, 대표님. 그래서 PRTSC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하나 장만한다고 했어요. 그게 없는 키보드가 있다고요? 키보드 네. 들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게 20 작아가지고 한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도 그래서 윈도우하고 시프트하고 제가 S 해서 제가 저기를 하거든요. 뜨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오른쪽 하단에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실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빨리 캡처를 하고 있는데 요런 게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도 어느 정도 대표님 알려주셔서 조금 이제 글 쓰는 걸 쓰니까 괜찮고 스트림 야드도 대충 하고 파워포인트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 것 만들어서 나갈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이게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링크 걸어서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거 제가 당장은 사용을 못할지언정 이렇게 배워놓으면 기억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할 건데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질문을 할 때 이게 화면이 바로바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링크 거는 걸 알려달라고 이거는 아니고 링크는 저번에 하셨으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링크나 화면 캡처한 거 그거를 첨부해서 댓글을 달아놓으면 훨씬 질문을 내가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여야 되냐면 나는 시간을 조금만 쓰고 한 번에 여러 번 주고받으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비동기니까. 그래서 나는 시간을 적게 쓰고 한 번에 정확한 답을 얻어내는 거. 요게 목표인 거예요. 댓글의 목표. 링크 거는 거?
그래서 링크나 캡처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 네. 예. 아무리 제가 말로 요즘 설명을 잘해도 좋은 설명이 아닐 수 있다. 네. 예. 이거? 시트 정리다. 이게 시트 정리인가? 아니면 소개 정리? 있잖아. 그래서 그 화면 캡처해서 물어보시는 거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로 목차로 이렇게 들어가서 3시간 이렇게 나눠 놨어요. 네. 예, 나눠 놓고 이런 식으로 강사 브랜드 관리, 컨텐츠 운영 요거를 먼저 설명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교환 교재 만드는 방법 그거에 대한 거 약간 그 다음에 강사 스마트폰하고 노트북 다루는 거 이렇게 그러면 3가지로 하려고요. 예. 교재 벌써 저는 궁금한 게 장비도 궁금하고요. 교재도 궁금하고 네. 강의 교환도 지금 다 궁금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하면 딱 보면 그러니까 브랜드 관리도 실제 여기 다 보면 다 여쭤볼 거예요. 다 여쭤볼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언뜻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난 이게 지금 필요한데 구글 동기화인가? 이건 아니고 강사 패치. 그다음에 화상회 이것도 아니고 이거를 갖다 3시간에 한다. 정말 똑똑해야 되겠는데 저는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 이거 한 건데 라이브 방송이나 그래서 당일날 가가지고는 설명드리면서 이분들 이제 눈빛을 보는 거예요. 원래. 네. 예, 그래서 이해되는 데까지만 하고 나오지 이거를 뭐 무조건 네. 시간 안에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예, 안 되는 거 알아요. 예. 여기 가지고 여기 예. 지금 첫 화면 가지고 제가 질문을 교재라는 거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의를 들어가면 지금 보고 계신 거 있죠? 네. 보고 계신 거 앞전에 우리 그 프린트물 그거 만들었잖아요. 네. 예. 대표님도 보내셨군요. 그럼요. 예,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보냈죠. 음, 예, 근데 그걸 네. 보낼 때 네.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그분들도 강사 생활을 하려면 교재를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만든 것처럼 얼추. 예, 그분들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교재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네. 폰에 그 구글 프레젠테이션 앱 네.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노트북을 안 갖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네. 제 생각에는. 제가 아시는 분도 컴퓨터를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러면 당일날 현장에서는 선생님 저기 전부 다 폰에서 플레이스토어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네. 구글 프레젠테이션 검색해 보세요. 열기로 돼 있나요? 설치로 돼 있나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설치 눌러주세요. 네. 이걸 할 거예요. 아,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옛날에 컴퓨터에서 파워포인트로 남들이 하고 이렇게 교재 만들거나 남의 것만 가져다 쓰던 거 그게 네. 아니라 선생님들도 다 각자 내가 네. 찍은 사진과 내가 한 말을 텍스트로 바꿔서 교재를 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 가볍게라도 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교재 작성할 때 구글 프레젠테이션 이것도 하지만 그 위에 보면 AI 쪽 다루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폰에서 챗GPT나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다른 앱들 가지고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AI 쓰세요? 안 쓰세요? 당연히 네, 쓰셨죠? 네, 그걸로 작성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너무 도움됐어요.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그것도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할 부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는 수정할 거 많이 나와요. 지금 시작하시는 거라 그런 거예요. 다 갖다 그대로 님 다만 빼고 이렇게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갖다 붙여놨어. 예.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광대한 내용이고 또 예. 정확한 내용에서 뒤에만 님 담아 뺐어요. 그 다 갖다 예. 붙여놨어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어요? 너무 신세계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알려줘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2번에 앞부분에 교환 작성할 때부터 AI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곧바로.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래서 폰에서 어떻게 하면 교재나 교환 만들 때 질문을 해가지고 그런 텍스트를 얻어낼 거냐. 그런 거를 이제 알려드릴 거죠. 대표님, 그거 저는 2달에 걸쳐서 겨우 알아낸 건데, 한 번에, 저는 두 달 넘게 해서 이번에 처음 쓴 건데. 예. 뭐, 왜 그러셨어요? 일찌감치 쓰시지. 아니, 예. 그게 그렇게 소중한지도 몰랐어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써봐야지, 사용해봐야지, 이게 너무 신세계란 거 알지? 그게 이제 이거 프로그램 같은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사용을 안 하면 이게 어떤 기능이고 어떤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쵸? 예. 그 사용했더니 이게 이렇게 좋은 기능이었구나.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캘린더도 마찬가지고 네. 메모, 킵 이런 것도 설명을 하실 때 노트는 적어요. 근데 실제 깔지는 안 하는 거,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만 그거 했냐 아니면 질문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니까 어저께 제가 어저께 천안에 어디 이제 청강을 하러 갔는데 뭐를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분은 막 노트에 적는데 저는 메모에다 이렇게 내려서 네. 그걸 제가 적고 있는 거예요. 남이 네. 봤을 때 야, 너 뭐 메모장에 적 같은데 저는 되게 고급진 거 사용하라고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노트 필요 없이 제가 바로 거기다가 언제 네. 5월 달쯤에 거기 강사 모집을 하는데 도전을 해보라. 이제 이렇게 무슨 주제 가지고 할 거다. 이제 대충 그때쯤 되면 다시 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 제가 그걸 바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예. 많이 발전하긴 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네. 예, 그런 것들 내용들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대충 이렇게 방향을. 예. 음성 대화가 그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요 음성 대화요? 네. 예, 요거는 그 챗GPT 음성으로 쓰는 거 알려드리지 네. 않았나요? 아니요, 그걸로 글씨로 써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글씨로 쓸 수 있을 때는 글씨로 쓰면 되고, 네. 그거 말고 한번 이것도 전에 우리 공부할 때 수업에서 썼던 거거든요. 챗GPT 앱 실행 한번 해보세요. 다양하게 다시 대표님 들어왔어요, 저. 예, 들어온 거 네. 보입니다. 네, 예. 챗GPT 실행했어요. 여기서 제가 질문한 게 너무 많은 그러면 혼자. 하단에 네, 여기. 예, 하단에 보시면 그 마이크나 저기가 보이지 않나요? 저는 헤드셋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구석에.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예, 오른쪽이죠. 하단 오른쪽에 제 경우에는 이렇게 헤드셋이 여기 보이잖아요. 잠깐 대표님. 지금 폰 이거 이야기하는 건데 폰. 폰이요. 저 지금 예. 잠깐만 폰. 여기서는 사용을 안 해가지고. 어디 갔지? 항상 앱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폰에서는. 그러니까 손에 잘 닿는 곳에 항상 꺼내 놓으셔야 되는.
아니면 그냥 챗GPT 실행 이렇게 말로 하셔도 되고. 플레이스토어에다요? 예, 그냥 여기다는 제가 안 했었나 봐요. 자, 그럼 그냥 제 거 할게요. 보세요. 네. 예. 챗GPT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 네, 하단에 여기 하단에 이렇게 실제는 두 개가 보여요. 네, 하나는 헤드셋이 있고 마이크. 하나는 마이크가 있고 네. 이게 달라요. 마이크는 아, 질문 자체를 타이핑을 안 하고 그냥 음성으로 타이핑하는 용도예요. 근데 예, 마이크는 근데 여기는 헤드셋은 그게 네. 아니고 음성으로 물어보고 음성으로 답을 듣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웃음체조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는 무엇일까? 목소리도 AI다.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웃음체조 교육을 할 시니어들 대상으로 웃음체조 교육을 하려고 할 때 준비물은 어떤 게 필요할까? 까로 물어봐야 되구나. 필요할까? 시니어들 대상으로 웃음체조 교육을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편안한 의자나 매트.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2. 음악 재생 장비. 활기찬 음악을 통해 분위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3. 웃음 활동 가이드. 다양한 웃음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4. 네. 예. 수분 보충을 위해 음료수를 제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5. 그냥 바로 저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네. 끝나고 나서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여기 바닥에 지금 이게 화면이 제대로 안 보이실 텐데 네. 이 바닥에 실지는 지금 내용이 방금 한 이야기들이 네. 다 들어와 있어요. 묻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또 하네. 동시에 예. 말을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한 거대로 그 다음에 답은 답대로 해주고 여기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얘랑 뭘 할 수가 있냐면 대화를 하면서 내가 운전을 하고 있든 아니면은 내가 그냥 누워서 눈 감고 하든 네. 계속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얘하고. 얘한테. 이건 내가 그냥 막 물어봐. 그럼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코칭을 하루 왼종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타이핑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노트도 얘가 해주잖아요. 네, 지금. 좋지 않나요? 너무 좋아. 아니, 그 텍스트로 쓰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거기 네. 제가 그 아까 보여드린 거기 있는 음성 대화가 요걸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음. 예,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근데 이제 해서 거기까지 잘 찾아서 들어가는 게 이제. 당일날은 그렇게 안 하고 아예 뭘 할 거냐면 네. 플레이스토어 실행하세요. 그 다음에 오픈 AI사의 챗GPT 네. 그거 검색해 보세요. 하면 이런 모양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검색하면 그럼 예 맞아요. 그거 설치하세요. 그리고 네. 하단에 그 헤드셋 터치하시고 질문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할 거예요. 당일날은. 예, 그러면 그분들 폰에서 그리고 이제 첫 화면에다가 앱을 꺼내 드릴 거예요. 폰 첫 화면에다가 네. 구글 프레젠테이션도 꺼내 드리고 그다음에 네. 챗GPT도 꺼내 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 이제 그리고 그걸 한 폴더에 담아 드릴 거예요. 네. 저한테 받은 수업의 폴더 네. 그거 해 가지고 거기에다 그 앱들을 딱 담아서 그분들이 나중에도 그냥 네. 나중에 오셔 가지고 과정이 있잖아요. 실버 교육 지도사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실버 교육 지도사 폴더를 터치하면 그 안에 챗GPT부터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란 이런 게 다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수업이 되는 거죠. 예. 당일날 현장에서. 예. 네. 요게 음성 대화. 예. 요거예요. 이게 음성 대화다.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 중에서 반밖에 이해를 못한 거. 네.
구글 동기야. 연락처 구글 동기야. 구글 가입 안 하신 분들 많을 건데. 왜냐하면 그냥 폰에 연락처만 갖고 있지. 그거를 폰으로 전화 통화만 하고 거기 주소록이 있다는 거, 전화번호부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지. 거기에 연락처 기능이 어떻게 쓰는 거고 이걸 구글을 동기화해 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예, 저도 저번에 배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사한테 연락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의뢰처도 다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의뢰처 분리하는 방법, 학생 분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이거 3시간 빡빡하게 할 거예요. 아주 빡빡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구글 가입부터 해야 되는, 가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교육을 할 땐 이렇게 하죠. 플레이스토어 실행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플레이스토어 상단 오른쪽에 자기 얼굴 들어갈 자리 있죠. 그러면 그 자리 터치하시면 지메일이 무조건 보입니다. 거기 하면 무조건. 요렇게. 저도 누구한테 지금 가입하게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폰을 쓰고 있다는 말은 자리 터치하면은 예. 안드로이드 얼굴이- 그러니까 보통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처음에 구글. 실행을 하면 구글 구글 이쪽에 플레이스토어가 먼저 실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상단 오른쪽에 여기 얼굴 자리 있죠. 상단 네. 오른쪽에. 어, 그러면 요 얼굴을 터치하면 얼굴. 거기에가 지메일이 들어 있어요. 그거 제가 안 만들어도 그냥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구글 가입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본인이 안 했는데도 그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없는 사람은 그 통신사에서 처음에 폰 팔 때 네. 이거를 다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구글 지메일 주소 구조가 A 전화번호로 돼 있는 분들 있죠. A010 어쩌고 저쩌고. 네, 있어요. 그 죄다 전부 다 그 만들어준 폰 거구나. 팔 때 폰 파는 데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막 저도 안 헤매고도 거기만 누르면 있었네요. 제가 메일 자체가. 그렇죠. 그럼 제가 지금 누구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거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 준답시고 네. 지메일을 새로 생성하는 거 지금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았어요. 지금 설명한 말씀 안 그렇게 하면 주소가 2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처럼 되냐면 개고생했어요. 결혼한 사람한테 바람피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정이 2개가 되면 나중에 연락처 정보라든가 이 저장되는 자리가 네. 애매하게 되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폰은 그 원래 있던 걸로 막 저장이 되고 나는 새 계정 갖다 엎어버렸으니까 계정이 2개가 돼가지고 막 어떤 자료는 이쪽으로 어떤 자료는 이쪽으로 이래가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있는 계정을 항상 온라인에서 할 때는 있는 계정을 죽으나사나 찾아가지고 엄청 중요한 거군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거 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피곤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저번에 그거 개고생했어요, 그걸. 근데 종종 누가 이걸 잘하냐면 그 폰 파는 사람들 있죠. 폰파리들이 이분 거 지메일 이렇게 뭐 알아내고 뭐 하기 귀찮고 암호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거 찾아주기 귀찮으니까 자기는 또 다음 거 얼른 팔아야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르죠, 사람들. 강사들 중에 시원찮은 강사들이 그런 강사들이 또 강의 현장에서 저기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수업이 되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갖고 만드시면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우리 저기 할 때, 저 배울 때. 그 자리에서 만들었어요. 예,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왜냐하면 대다수는 이미 폰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지메일이 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일요일 날 누구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럼 무조건 폰에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요거 지메일, 그 다음에 그 지메일에 암호를 알면 좋고 모르면
암호를 찾아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음. 근데 대부분 암호 찾는 작업이나 암호를 재설정하는 작업, 그거 귀찮으니까 그냥 막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날 배웠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들어가라니까 못 들어가니까 또 만드시는 거예요, 그 강사분이. 그건 이제 그 강사가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강사인 거죠.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한 사람한테 치중하면 다음 진도가 안 나가니까 만들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또 일주일 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계정이 여러 개인 거를 매끈하게 다루고 어떤 게 내 거 메인인지 어떤 게 내 폰에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지를 알면 그나마 그 문제를 피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갖고 만들어졌어도, 근데 이제 자기 계정도 모르던 분은 자꾸 만들어주면 이제 그때부터는 꼬이는 거예요. 제 것도 지금 2개인가 지금 또 있더라고요, 하나가. 네이버 경우도, 네이버도 그 블로그, 네. 그러니까 네이버 원래 주민번호 하나에 3개까지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예, 네, 그래 보니까 네. 네이버 아이디가 여러 개 돼가지고 네, 나중에 맞아요. 꼬여 네. 있는 분들, 네이버 계정 꼬여 있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 강의할 때도 저도 제일 2개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지금 대표 아이디로 돼 있는지 찾아내가지고 세팅하는 거. 그래갖고 딱 하나로 쓰게 만드는 거. 그런 작업들 해야지. 그 나중에 네이버 마이박스를 쓰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걸려들거든요. 저도 2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렇게 꺽쇠 눌러서 하나 예, 이렇게 들어가면 잘 사용하지 않는 건데 예. 2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네요, 실은. 거기에다 또 네이버가 그때 이제 그걸로 결국 다음을 이어먹긴 했지만 사기를 친 게, 다음은 블로그가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아, 다음. 그것도 신청해서. 옛날에 음. 원래 그랬어요. 근데 네이버는 네. 자기들이 더 그 블로그 잘 나가게 한다고 하면서 뭘 한 거냐면, 계정을 슬그머니 3개 한 다음에 3개 다 강제 개설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아이디 있는 만큼 블로그 개수가 그냥 있어요. 안 쓰는 게. 예. 그리고 그걸 다 카운트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을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블로그 쓰려면 네이버로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사실은 시작부터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다음도 뭐라고 할 건 안 되는 게, 다음 이전에는 전부 사람들이 그 모를 텐데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룹이나 클럽이라고 했어요. 클럽. 카페라는 개념을 처음에 네. 다음이 처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만든 온라인 동호회, 클럽, 그룹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였냐면 발기인이 필요했어요. 여러 명의 관리자. 네. 그랬는데 다음은 처음에 시작할 때 뭘 했냐면 개인이 그냥 몇 개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꾼 거예요. 네. 그리고 이름만 카페라고 바꾸니까 사람들은 클럽하고 카페가 같은 건 줄 안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다음이 온라인 커뮤니티. 그때는 또 온라인 커뮤니티란 말을 쓴 거예요. 카페라고 안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제쳤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가장 많은 수의 카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섞어 쓰면서 슬그머니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됐으니까, 다음이 원래 자기가 사기를 쳤던 방법으로 네이버한테 또 당한 거죠. 근데 이런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디어에 계속 휘둘리면서 사는 거예요. 다음이 한동안 거기에 카페로 처음에 네, 세력을 맞아요. 만든 거죠. 근데 네. 그걸 만들 때 처음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이전에 있던 온라인 동호회들이나 클럽과 카페가 뭐가 다르다는 거, 네. 요거를 애매하게 하고 넘어가면서 숫자 비교할 때만 동등한 취급을 한 거예요. 따를 때는 다르다, 우리 게 더 좋아요,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에 가서는 이제 슬그머니 개수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수의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네.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긴 한 거죠. 예.
그 대신 정말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독자적인 커뮤니티들을 갖고 있던 곳들이. 예, 그래서 뭐 꼭 좋다고 할 수는 없죠. 예. 연락처 구글 화상에 원하면 공유 라이브 기본 폴더. 기본 폴더는 아까 만든 그 안에다 다 집어넣는다는 말씀이시죠? 아닌가? 네, 기본 폴더요. 네. 여기 있는 요 기본 폴더는 요 이야기는 뭐냐면 강사들이 파일 관리를 하거나 네. 즐겨찾기를 하거나 바탕화면에 그 우리가 바로가기 같은 것들을 막 화면에 잔뜩 그냥 채워버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제대로 된 폴더 관리를 못 하시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파라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그때 네. 4가지로 분류하는 거. 기억 안 나세요? 1단계, 2단계, 뭐 4단계 그 말씀하신.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 앞에 프로젝트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에리어 폴더가 있고 에리어 다음에는 리소스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아카이브 폴더가 있고 이렇게 4개로 나뉘어 있잖아요. 네. 아, 이 4개 구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원래 그 파라 메소드라 그래가지고 원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들어온 새로운 정보를 마지막에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요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때 먼저 요걸 정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리소스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해오던 분야가 있어야 되고 기본 분야가 그리고 지나간 자료들을 내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놓은 아카이브가 있어야 되고 이게 원래 정보를 다루는 기본 구조거든요. 네. 이거 자체가 예, 그래서 요 구조에 따라서 폴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이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자료 관리를 그냥 배웠잖아요. 네. 자료 관리를 안 배우고 그냥 윈도우 기능에 있는 그냥 그걸 그냥 쓴 거예요. 폴더 있으니까 그냥 쓰고 파일 생성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바로가기 있으니까 그냥 막 개설해서 쓰고 그러니까 바탕화면이 난장판이 돼버리는 네. 거예요. 예. 근데 원래는 이 분류를 따라서 해야 뭐든지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잘 갔다 와. 그래서 폴더를 처음에 그분들한테 강사면 특히나 그걸 잘 해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요 파라 분류법 알려드리고 폴더는 이렇게 개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금 보신 대로 바로가기에다도 그렇게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다 폴더 만들 때도 그렇게 어디든지 자료를 분류해야 되는 곳이 있으면 이 분류법을 쓰십시오. 요걸 가르쳐 드리려고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네? 예, 그럼 그때 들으시면 되겠네요. 뭐 기억 안 나면 안 들었다 그래야지. 예, 요거 그 수업에서 근데 수업을 안 들어오셨을 수도 있죠. 저희 평일날 소셜 캠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했는데, 근데 이 현상 때문에 제가 지금 코칭을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칭을 들으면서 그 수업들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나는 코칭 듣고 있으니까 그 수업은 그냥 넘어가도 돼. 나 다른 일정이 있어. 그리고 막 넘어가는데, 거기에 좋은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거, 그리고 코칭 때는 그거를 하나씩 하고 있을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칭을 이거 계속하면 오히려 들어오시는 분들이 습관이 안 좋아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로 모든 코칭을 다 중지하기로
예, 그렇게 했어요. 이번 주에 저는 끝나기는 해요. 예, 예. 내일로 끝나고. 왜? 키보드 도착했어요. 벌써 도착해서 축하해. 아까 왔어요. 그래. 잘 써. 예. 그럼 유지 선생님 같은 분들도 다 그만두신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제가 그만두는 거는 1차적으로 오프라인 코칭이 다 없어지고 오프라인 개인 코칭 그분도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그분은 뭘 했냐면 그 서초 소셜 서포터즈라고 네. 댓글은 당연히 다시고 그 서초 소셜 서포터즈라고 지역에다가 그 스터디 그룹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와서 그룹 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라이브도 하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할 거예요. 라이브 하기로 했어요. 거기서 며칠 날 하기로 했어요. 거기가 목요일 오후 3시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늦게는 아니네요.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은 살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셜 서포터즈 코리아가 소셜 서포터즈가 뭐냐면 제가 이 그 소셜 캠프를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들어와서 그냥 자기 듣고 끝나세요 이런 분들 원래 교육하는 자리가 아니고 들어와서 무료로 배우시고 내 지역이나 내 분야에 가서 이거를 전달 교육하겠습니다. 그 분들만 무료 교육을 원래 하는 거였어요. 네, 원래 취지는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원래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윤수 원장님은 성북 힐링 그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원래 수요일 저녁에 오프라인에서 하던 거였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그 공 원장님이 뒤에서 지원을 해주셔갖고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화요일 저녁에 하는 거는 원래 화요일 저녁하고 목요일 저녁에 하는 거는 그 윤설이 대표님 땡큐. 예 그분이 저한테 교육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래되셨어요? 그러면 대표님? 아주 오래됐죠. 거기 예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걸 받으신 다음에 이제 지역 이런 것들 개설을 하시고 스터디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제 하면서 그걸로 하는 거니까 이걸 공개 강좌로 해갖고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알려드린 건데 이제 슬슬 이제 뭐가 이제 되시냐면 제가 이제 지역 어디세요? 그러면 예 안양입니다. 네 수원입니다. 과천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 그러면 지역 그룹 거기 가입하시고 요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한 몇 달이 지나도 원래는 3개월만 그걸 무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가 3개월인 거예요. 원래 기준이 봄 캠프, 여름 캠프 이렇게 하는데 알려주신 게 3개월이라는 거에 말씀이세요? 예, 근데 이제 3개월 다닌데 계속 캠프만 들어오고 지역이라든가 자기 분야 그 스터디 개설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는 입이 아파서 예, 그냥 별말 안 하고 있는 거. 원래는 선생님이 그 무료 교육을 요 코칭 말고 그런 쪽 그 소셜 캠프를 들어오시면 둘 중에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는 뭐 수원 소셜 하고 싶어요. 서포터즈 그걸 개설하고 그러면 저는 3개월씩 무료 출강을 해드리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인맥이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저 그거 하고 싶어요. 열어놓고 아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주변 분들 있잖아요. 네. 배우려니까. 내 부모, 내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한테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래가지고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교육을요? 그렇죠. 복잡한 거 말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것들이 댓글이잖아요. 네. 댓글 쓰는 방법.
그리고 뭐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쓰는 거, 폰 사용법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을 깨우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돈을 내고 있고 내 손에 기계가 네. 있으니까 내가 쓸 줄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불만 다 하고 있는 거지 안에 있는 기능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 느낌 딱 아시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자고 있는데 그걸 깨워주는 일. 그걸 원래는 그 리터러시라고 하죠. 문해교육. 문해교육들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한글 네. 교육하는 거 네. 보셨죠? 네. 하고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글은 거의 깨우쳤잖아요. 주변 분들이 네. 다. 그러니까 한글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이거는 돈만 내면서 손에 들고 있으니까 이거를 문해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하자고 만들어진 게 소셜 서포터즈 코리아거든요. 수원에는 없잖아요, 대표님. 아니요, 원래 다 있었어요. 그래갖고 옛날에 다 했어요. 아, 맞죠. 제가 가입한 것 같아요. 수원 거기 하다 보니까 대표님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게 또 거기 그렇죠. 제가 전국 다 다니면서 그거를 다 했던 거예요. 누구였어요? 그 하다가 왜 말았지? 제가 여기 봤어요. 보시면 제가 여기 예. 해가지고 여기 다 계시구나. 그분들 모시고 이거 진행했던 거예요. 이분 다 어디 갔어, 대표님? 208명. 예? 이분들 다 어디 가셨어, 지금? 이분들이 꾸준히 하는 분들이 있고 되게 코로나 쪽 겪으면서 거의 다 없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교육을 받을 때 화상교육 쪽을 제대로 못 받으셨거든요. 만나서 해버리니까. 만나서 하다 보니까 화상교육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줌이나 미트 이런 거 써가지고 행사 진행하는 거 온라인 이벤트 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우리 그러면 조금 뭐 이거 잠잠해질 때까지 보류합시다 뭐 이렇게 했던 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쓸려 나간 거예요. 일터로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온라인으로 한 곳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그 성북 힐링처럼 성북 힐링도 그렇고 그다음에 송파 지금 윤설이님 거기 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하고 있는 과천이라든가 여기 서초나 그다음에 서울 소셜 아시죠? 안 들어가. 모르세요? 거기를 가입 안 한 것 같아. 그리고 수원은 여기 보시면 우리 V코리아 이거 들어가면 V코리아 여기 들어가면 여기 토요일 10번에 보면 이경종님 진행하시는 토요 포럼이라는 거 여기 보이시죠? 얘는 네. 미트 안 쓰고 줌 쓰잖아요. 예, 요게 네, 줌이라고 돼. 예, 요게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서울 소셜 리딩 그룹이라는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죽으나 사나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을 계속해요. 지금 533차예요, 지금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통은 3개월 하고 끝내는데 여기 서울 소셜은 초기에 1년 반을 했어요. 너무들 잘 모이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또 안에서 이제 나가가지고 각 구 단위로 또 이제 개설하는 거 그거 도와드리고 막 하다 보니까 늘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긴 지금도 해요.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거기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뭐 가르쳐서 내보내는 일. 그래서 이제는 자기 마을에 가서 자기 마을이나 자기 분야에 가서 딴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전부 AI 교육, 생성형 AI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부 이런 쪽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도 538차 여기 써져 있죠. 토요일은 이렇게 갑니다. 이건 오랜만에 오프라인 하시는구나. 예,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거는 다 대표님 무료예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모일 때는 참가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조금. 근데 온라인으로 하는 건 무료예요. 그러면 매주. 시간을 다 주최하신 분들이 다 내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쪽 소셜 서포트 코리아는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료로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이제 데하고 비교돼서. 그러니까 뭘 하냐면 와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 지역이나 분야 쪽 서포터즈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안 하고
딴 데 가서 한번 유료 강사를 개설해갖고 그냥 강사를 해서 먹고 사는 그쵸.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이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어떻게 갖고 배우게 됐는지를 까먹고 여기 와갖고 아니면 뒤에서 말로 뭐 하냐면 이렇게 그 자기가 무료로 배우고 무슨 취지였다는 말은 딱 빼고 본인도 그쵸. 까먹고 뭘 하냐면 남한테 가서 잘 우리는 배워. 가르쳐서 내보내놓고 자기들이 뒤에서 무료로 강의하면 우리 생업은 신경 안 써준다. 말을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비교, 그럴 수 있겠다. 그것 때문에 해야 되겠다. 싫어가지고 그만두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 음, 지역 모임들 만들었다가 나 이런 소리 들으면서 못하겠다고 그래갖고 닫아버린 분들도 되게 많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네요. 그 사람 모으려면 그걸 떠나서 아니지 온라인으로 모으니까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근데 실제는 그걸 하면서 지역 네트워크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지역사회 하고 네트워크, 싶어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내 브랜드, 그리고 이걸 하면서 또 관이라든가 근방에서 생겨나는 정보도 수집이 되고 그쪽에서 하는 정책 과제 같은 것도 맡아갖고 일도 협업으로 함께 하고 네, 훈련된 멤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일으킨 분들도 아주 많아요. 그럴 것 같은데 저 그거는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른 거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 그 수원도 예, 그렇게 되다가 그러면 대표님 나중에 지금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인원들 찾으려면 대표님은 연락처가 다 있으니까 가능하긴 하겠네요. 그쵸. 만약에 이렇게 지금 돼 신경 안 있고, 쓰시고. 예. 그리고 찾아갖고 하면 되고, 그때 운영진들이 여기 있는 멤버 중에 마지막 그룹장이 이분인 것 같다. 예. 그러면 대표님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거를 많이 알아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죠? 아니요. 사람들을 가르칠 정도면 많이 그렇지 알아. 않아요. 많이 알아봐야 첫 강의에서 그 많이 아는 거를 들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몇 개 하면 끝날 것 아니요. 같기는.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내가 게임 마음으로 이걸 하잖아요. SNS 이쪽으로 하면 네. 그러면 하나 가르치면 해야 될 거라든가 알게 되는 게 2개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 거리가 안 떨어져요. 절대로. 예, 그래서 아까 그 서울 소셜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몇백 회차들 가는 게. 하나를 네. 가르치고 있으면 그 현장에서 뭘 알게 되냐면 수업 들으러 오신 분이 이분들은 지금 요게 급하구나. 이런 게 현장에선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소셜 서포터즈 교육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검색, AI 쓰는 방법, 도움말 쓰는 방법, 온라인 안에서 참조용 파일들 구하는 방법, 온라인에서 전문가 그룹들을 상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디서 따로 내가 딴 데 가서 배우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네.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래서 그 3개월 과정, 강사 과정 자체가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고급 과정이에요. 그렇죠. 여기 그때 썼던 파일을 한번 이렇게 보신 적도 있을 텐데 이게 소셜 서포트 기초 과정인 거예요. 이게 과정 중에 소셜 서포터즈 기초 과정을 이 파일이 이렇게 보면 프로젝트 실무 있잖아요. 프로젝트 네. 실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건 프로젝트 관리하는 방법. 프로젝트 네.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과정용 페이지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AI 쓰는 거, 이때 초벌 강의 자동 생성, 분야별 AI, 사람들한테 이제 강사, 시험도 저기 다 봤어요. 시험 보기, 필기, 실기, 예, 이런 거 다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왜 자격증 우리 안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의 자격증보다 너무너무 험난한데 우리 자격증 안 주는데 도대체 우리 여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운영하시는 그룹이 앞으로 가서 만드시는 지역과 분야 그 커뮤니티가 선생님들의 자격증입니다.
그게 저희 원래 취지예요. 그러니까 종이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그 커뮤니티가 있으면 항상 그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도 그래서 종이 쪽이 있어야지. 저희 그거를 주고 나서는 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이 됐냐면 옛날에 82년, 83년에 세운상가에서 만들어진 로드러너라는 모임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년이 넘은 모임이에요. 아, 근데 그때 만들어질 때 처음에 사람들 그룹 지도하는 거 있죠. 그룹 스터디. 네, 오프라인에서. 그때는 온라인이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오프라인 스터디에서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세운상가에 있던 그 개발자들 스터디였어요. 처음에는. 아, 근데 개발자. 개발자들이 모여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막 디스켓 복사하고 막 하는 그 네. 세운상가 드나들던 사람들. 근데 그때는 드나들던 분들도 전부 다 새로운 거 있으면 연구하고 배우고 스터디하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아, 그쵸. 알아야 굽죠, 그것도. 그때는 전부 다 기본부터. 그랬었기 때문에 그분들 그냥 모이면 그냥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하던 그 모임이 로드러너라는 모임이 계속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놓으니까 다들 뭐가 있냐면 자격증, 특허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되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세상으로부터 공짜 디스켓 복사하고 네. 남의 소스 복사에다가 그거 고쳐가지고 배우면서 내가 프로그래머가 되었고 근데 나는 거저 배웠으면서 남한테 돈 받고 그걸 가르치겠다고 돈 비는 거 그걸 저희는 악하다고 봤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악하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게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음, 그런 거 아니어도 그 사람한테 받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충분히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내 자체의 가치가 높아져서 나는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회사를 운영하든지 다 해서 벌 수 있는데 근데 나는 거저 그치. 배웠으면서 배우겠다는 사람한테 그것도 남한테 가서 가르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받고 그 사람한테 저걸 하고 특정 부분 만든 거를 나는 소스는 남의 소스 갖다 써가지고 프로그래머가 되었으면서 내가 만든 건 특허를 걸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밑에 깔려 있던 게 지금까지 와놓으니까 저희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시험을 다 하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려고 했죠. 이거, 그러면 또 저희가 만약 만든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실 거 없어요. 요거는 옛날에 있던 과정이지 요즘은 이거 이렇게 못 해요. 왜냐하면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소셜 서포터즈 쪽 살아있는 그룹들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한참 많을 때는 한 250개 정도 됐어요. 전국에 거의 시 군단위하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해가지고 쫙 있었어요. 지금도 페이스북이든 옛날 트위터든 뭐 블로그든 돌아다니다 보면 흔적들이 사방에 남아 있어요. 제 거가 그 유튜브 들어가면 영상이 한 2,000개 정도 있거든요. 제가 올린 거 말고 제가 올린 건 한 700개 정도 따로 있고 그거 말고 영상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이 대부분 요 교육 왔던 분들이 현장에서 찍어가지고 올렸던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전에 보신 적 있죠? 네. 예. 그리고 오늘은 요거 목록 한번 쭉 보세요. 여기 보면 온라인 토론하는 방법, 온라인에서 토론 진행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작은 공동체를 어떻게 해가지고 규모를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힘을 갖게 만들어주는 건지. 네. 그러니까 인원수만 막 많이 모으는 곳들이 그게 능사가 아니다. 소수를 모아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들 기법에 대한 거, 강사의 사명과 비전, 다음 세대에 무엇을 철학이 조금 다르죠. 예, 보통 밖에서 보는 강사 과정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연결을 책임지는 게 강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갖고 이걸 시키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가죠. 평생 끊이지 않는 기록과 성찰. 이렇게 하니까 예, 그럴 것 같아, 기록은.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쭉 하고 그 다음에 SDGs하고 연결, UN에서 만든 지속가능 개발 목표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이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
뭐 해가지고 메타버스 할 때도 계속 해갖고 하고 로블록스 교육도 했었고 캠프 운영할 때 주의점. 네? 메타버스가 대표님 돈이 좀 되는 거예요? 그거 서울에서 잠깐 배웠었거든요. 뭐든지 그걸 가지고 돈을 좋다고 막 만드는 사람도 이래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 메타버스를 할 때 메타버스를 그냥 조금 배워갖고 할 수 있다는 건 전부 다 사기예요. 아, 그거는 왜 그러냐? 메타버스라는 말 자체가 메터 플러스 유니버스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온갖 유니버스, 다양한 그 공간들을 네. 수많은 그런 공간들을 하나처럼 하나인 것처럼 인지할 수 있게 해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걸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VR이라든가 이런 거 한두 개를 특정한 앱을 네, 특정한 앱이나 뭐 VR 요거 하나를 그것만 딸렁 갖다 놓고 이게 메타버스입니다. 그게 사기치는 거죠. 원래는 뭐냐면 그거 하나 배웠어요. 그건 사기예요. 오프라인도 메타버스의 일부분이에요. 오프라인도 오프라인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그 다음에 그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온갖 홈페이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VR 공간, A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처럼 어우러지게 운용하는 거를 하는 거니까 일반인들한테는 가르칠 수가 없는 물건인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우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우게 만드는 거는 그게 바로 사기를 치는 거고, 배우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쓰기 쉽게 만들어서 전달은 하는 방법은 있어요. 지금 우리 그 V코리아 들어가면 하나하나가 영 볼품 없는데 링크들이 딱 모여 있죠. 네, 눌러보면 도구들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 가정도 네. 보고 그 하나가 링크 투성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워낙 이제 채널이 많은데 그걸 하나처럼 해서, 그리고 꼭 만들면 뭘 해드려요? 폰에다가 바로 가기 첫 화면에다 만들어 드리죠. 네. 그분의 오프라인 손하고 연결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묶어내야 메타버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모르니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알면 못 가르쳐요, 메타버스는. 덤빌 수도 없는 부분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하고 다닌다는 사람들은 진짜 메타버스 아는 사람들이 딱 보면 한 방에 사기꾼. 사람들한테 저기 하고 그냥 돈만 벌려고 그래가지고 달라들어서 저거 하는구나. 저 사람들 뒤에서는 자격증 또 남발하고 수료증 남발하겠지. 그리고 그냥 일부분만 갖고 책 써가지고 막 뿌려대겠지. 그러니까 메타버스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책 쓸 엄두 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쓸만한 책이 메타버스가 수십 권, 수백 권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 쓸만한 책이 제가 보기에는 뭐 나중에 추천해드리는 책도 제가 있어요. 정말 애써서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은 잘해야 한 5권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책은 일반인들이 안 읽어요. 강사들도 그걸 교재로 안 써요. 왜냐하면 그걸 쓰면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책들이 덜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쉽게 특정한 거 앱 가져다가 요게 메타버스다 해가지고 당신도 며칠 만에 메타버스 할 수 있습니다. 뭐 요런 거 그렇게 갖고 막 뿌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굉장히 경박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메타버스입니다. 네. 모르니까 용감하고 요즘 AI도 마찬가지예요. AI 쪽 제가 수업에서 많이 안 하죠. 그리고 언급도 제가 하는 전체 수업 대비 AI를 많이 안 다뤄요. 그리고 딱 뭘 하냐면 단추 누르는 거 요렇게 해서 딱 여기 들어가서 그냥 여기까지 쓰세요. 그리고 선생님 하시는 일 뭐예요? 강사세요. 그러면 교환 만들 때 요렇게, 교재 만들 때 요렇게 쓰세요. 그리고 더 이야기를 안 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느끼시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박은서님 느끼셨죠? 네. 그게 AI를 쓰는 방법인 거예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뭘 하느냐. 밖에 가면 AI를 제대로 쓰려면 AI에다 명령 내리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막 온갖 그걸 해가지고 막 가르치잖아요. 그게 억지로 수업을 만든 거예요. AI가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가 아까 그 헤드셋 버튼 보셨죠? 네. 음성으로. 그냥 사람들이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하면서 늘상 내가 대학 수강 받듯이 수많은 거를 이렇게 듣고 보조 받아가면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머리에다가 자꾸 프롬프트를 제대로 모르면 AI를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런 그 관념을 심어주고 그 만들어진 틈바구니에서 자기 수익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것도 본인들이 느끼던 안 느끼던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로드러너식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꼭 뭐 100% 옳다가 아니라 저희들은 접근하는 방식이 그냥 좀 다르다.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그게 쉰 게 아니구나. 네? 이쪽 세계가 네. 하루 이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엄청난 지원과 돈이 국가 단위에서 개인 단위에서 지금 개인들 여기 들어간 돈 있잖아요. 이 기계값하고 네. 통신비 그거 네. 합친 거하고 국가에서 디지털 그다음에 전국 정보망 깔고 뭐 하는데 들였던 거랑 다 해갖고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쏟아 넣은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전 세계를 인터넷으로 다 묶어내고 이거 하는 거 어마무시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다 하고 노력과 시간과 해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오프라인보다 커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며칠 만에 당신이 선두에 설 수 있습니다. 이걸 하고 다니는 게 안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일반인들은 근데 또 뭐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뭐 이게 조그마니까 이거 조그마니까 그냥 막 배울 수 있는 거 그리고 요거 하면 뭐 좀 공부하면 되겠지. 이거 과정 커리큘럼 어떻게 돼요? 얼마면 끝나요? 얼마면 다 배울 수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막막하니까, 너무 크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의 MVP가 뭐예요? 선생님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리고 목표가 뭐고, 지금 걸려있는 당면 과제가 뭐예요? 그래갖고, 그걸 해결하는 것부터 알려드리면, 여력도 생기고 서서히 깨우쳐 가니까. 그래서 디지털을 가르치는데 MVP를 먼저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제대로 디지털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히 머리 아프게 해드린 것 같기도 하다. 어차피 들어도 이해 못했어요. 그거 메타버스 저는 그거 뭐 잠깐 하는 이게 뭐 그림 갖고 뭐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웹이라고 하는 거, 요 정의 안에서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 소셜 커머스 이런 게 다 이 소셜 웹에서 그 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그 다음에 강사 기본 역량 과정 이런 거. 기본 역량의 제일 첫 번째가 저희가 그 코로나 때 당했던 게 생각이 나서 비대면 강의가 맨 위로 올라온 거예요. 원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맨 위였는데. 네.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거 싹 하고 시간 관리하는 방법, 이 그 디지털 쪽 활용해갖고 시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습관 관리하는 거, 비대면 강의, 커뮤니티 마인드맵 과정 설계, 그 다음에 작업 관리 이런 게 이제 해가지고 싹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내용이. 예. 이게 3개월 코스였어요, 그분이? 그게? 예, 아니, 이게 이거? 3개월이었어요. 죽어났겠다. 이거 예? 해갖고. 이거요? 이거 대학에서 그 4년 과정으로 해도 될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서 완전히 뭘 했냐면 그 스파르타? 예, 그런 것도 네. 강의 환경 안 좋고 그럴 때는 근데 사람들이 땀 삘삘 흘리면서도 옛날 그 혹시 그 서울 소셜 리딩 그룹 있잖아요. 아까 거기 옛날 네. 사진 가서 보면 진짜 콩나물 시루처럼 앉아가지고 사무실에 사무실 네. 크지도 않은 사무실 저희 집 거실만한 공간에 20명 30명이 들어가가지고 노트북도 제대로 못 펴고 그쵸. 예 그래갖고 어떤 사람 무릎에 놓고 막 해갖고 그러면서 모여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 옛날 사진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아마 보면 다들 미쳤다 그 생각이 딱 날 거예요. 그때 배웠던 분들은 지금 되게 잘 됐겠어요. 뭐든지. 그죠? 그때 배운 분들이 그 이경종님
서울소셜 거기, 그 다음에 인천의 김미경님, 그리고 그 시기 조금 지나서 나중에 배우신 분들이 공윤수 원장님이나 윤설이 대표님, 뭐, 요렇게 해가지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온라인도 검색해 보시면, 뭐뭐 소셜 리딩 그룹, 뭐뭐 소셜 서포터즈, 뭐뭐 사랑, 막 이래가지고 그룹들이 네. 쫙 깔려 있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 해도 또 그 하고 계시는 데들이 은근히 계시긴 계셔요. 예. 근데 이제 아예 강사나 이걸로 해가지고 회사 차려갖고 나가버린 케이스들, 그런 케이스들도 자기들끼리 뒤에서 우리 여기서 싹 그 소셜 서포트즈 한다고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나가서 교육회사 차리자. 그래갖고 차린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 이렇게 강의 해주는 데가 별로 없지 않아요? 이렇게. 없어요. 전국에 없어요. 없으니까 예. 그분들은 기본기가 너무 탄탄하게 갖춰져서 나갈 것 같은데, 기본기 탄탄하게 갖춰져서 어떤 새로운 게 제품이, 새로운 웹일에 들어와도 금방금방 흡수하고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래갖고 초기에는 저 지역에서 그거 할게요. 그래가지고 딱 신용만 하고 회사 만든 다음에 본인들끼리 뒷 멤버들 딱 몇 명 연락해서 안에서 해가지고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 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해버린 케이스들이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데들보다 그 개수가 훨씬 더 많아요. 한 10배는 될 거예요. 예. 사업도 잘할 것 같은데, 다 돈을. 다 예, 이용 목적으로 돼 있어서.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연락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 대표님한테? 네. 그쵸. 온라인에서 아는 척을 못 하시고 그냥 패친만 유지를 해놨다든가 아니면 패친을 끊는다든가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마음 딱 내려놓고 그냥 해서 떠나시는 분들 계속 가다 보면 뭐 또 조금씩 저기 하겠지. 네. 콩나물 시루에 저기 하듯이 네.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예. 그때 좋았던 분들은 그렇겠다. 정말 기본기 자유롭게 시작했겠다. 뭐를 갖다 놔도 다 하셨을 것 같은. 다 지금 해요. 그분들. 예, 그리고 경우. 그 회사를 차린 그분들이 그 계열 중에서도 선두그룹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는 수준들이 네. 아예 다르니까. 예. 그렇죠. 뭐를 해도 다 얘기하실 것 같고. 예. 그래서 잘 가르치죠. 예, 그리고 제일 처음에 배운 게 스스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끊어져서 나가서도 업그레이드가 잘 되시는 거예요. 그럼요. 굉장히. 그 말씀만 들어도 벌써 성장이 되는 느낌. 예. 간단하게 말씀. 그래서 나중에 마음 생기시면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화요일 저녁에 하고 있는 건강교실이나 네. 그 다음에 화요일 아침에 하고 계시는 라이브 방송 하시잖아요. 해주시잖아요. 저기 네, 공윤수 원장님 그 케이스 그 다음에 장 소장님은 원래는 부천 소셜 서포터즈 거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대신 지금은 또 금원 파티를 또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야로 만들어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재근 선생님은 독서 토론을 또 해주시잖아요. 네. 그렇게 갖고 하고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이제 해서 개설해 갖고 운영하다 그것마저도 또 이제 그만두시고 이런 케이스들이 아주 많죠. 그러니까 지역으로 해도 되고 분야로 해도 되고 둘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렇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 듣기 힘든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예. 아니요,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예, 댓글 많이 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활용해야죠. 예.